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추천 중고차, 이제 벌써 세 번째 편인데 오늘 세 분 중에서 앞서 두 분은 여기 올라가는 영상, 그러니까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K5 3세대 그리고 소나타 8세대, 그 매기 소나타 두 대를 추천드렸었는데 그분과 거의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은 만들지 않고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일 주신 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대강 보시면 내 거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분은 예산은 2천만원 이하, 이전과 마찬가지고 출근 장소 빈도가 항상 다른 프리랜서지만 기본 40km, 60km 여행도 다니고 첫 차라서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첫 차기 때문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남들 꽃배기다. 여기 나이가 적혀있진 않지만 한 20대 중후반 기준 소나타 K5 하면 월 한 18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첫 가입 연도만 지나면 보험료는 한번 확 꺾이니까 사고 없이 안전운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4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K5랑 소나타를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요 조건에 월 예산이 50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랜저 IG 올류 K7 정말 좋은 선택지니까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그 영상 2개 나온 거에 첨부해드릴 거고요. 디자인은 18년도 이후, 마찬가지로 3세대 K5 소나타, 색상은 G색 외 검, 흰, 다크블루 다 괜찮습니다. 일단 K5는 현재 파란색, 블루 컬러가 굉장히 저렴하고 같은 컨디션, 옵션 대비 검정색도 비교적 저렴한 편, 하얀색 K5 과하고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다른 컬러 대비 하얀색은 항상 100만원 이상 더 줘야 된다.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바로 직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분도 20대 후반 여성 출퇴근용 초보 운전인데 나 초보 운전이라서 작은 차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경차가 주차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내가 운전할 때 너무 힘들어. 저도 지금 큰 SUV 한 대, 중형차 세단 한 대, 그리고 레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레이가 운전하기가 제일 힘들다. 다른 차들이 괴롭히는 것도 있고 속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갑자기 내가 확 껴들어야 될 때 출력이 안 나와서 저거 못 끼겠다 싶은 경우가 정말 많다. 하루에 몇 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는 초보 운전용 차량이 아니라 정말 난이도가 좀 있는 차량이다. 주차할 때만 편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월 예산 2.0 이하, 가솔린 LPG, 보험료는 상관없다 하셨는데 상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유지비 절반 이상이 보험료로 나갈 텐데 그리고 4번 디자인은 세단이기 때문에 SUV 배제하고 바로 앞에 분과 마찬가지로 요전 영상을 참고하시어 K5 3세대, 매기 소나타 두 대를 권장드리고 싶고 차량이 흰색이라서 예산이 조금 빡빡할 수 있다. 저번 영상에 아마 K5랑 소나타를 한 1800만원,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판다면 1700 초반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흰색이면 플러스 100만원 이상 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수 옵션은 후방 카메라, 열선, 내비, 헤드라이트, 깡통일 안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K5 소나타는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내비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친절한 카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T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면 된다. 물론 순정 내비가 있으면 블루링크 커넥티드카 프로그램을 써서 현대 해상 기준 자동차 보험료를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비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가 있는 차량은 가격이 거의 한 3,400 올라가니까 요 예산에 맞지 않다. 있으면 땡큐 통풍 시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듯 K5에선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 소나타에서는 중간 등급 프리미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옵션은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본편, 서울에 살아서 차가 가끔 필요해요. 예산은 등록 비용 포함 최대 1천만원, 등록비, 그러니까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한 7% 정도 잡고 내가 개인 거래가 아닌 매매상에서 산다면 매매상에다가 매도비라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1천만원, 저는 여기에다가 경정비 비용 한 150까지 녹여서 그러면 차값이 한 700 전후로 가면 안정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도는 지방에 교육받으러 월 3번 정도, 편도로 300, 400이면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인데 왕복이면 600, 800이다. 제가 앞서 추천드린 두 번의 구독자 영상에선 가스, 가솔린 이렇게만 추천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주행거리가 월 1000km 정도 전후고 거의 시내주행 위주야. 그렇기 때문에 디젤 차량들은 DPF라고 매연저감 장치가 있는데 그 친구를 그래도 거의 2주에 한 번은 고속주행으로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시내주행만 맨날 하시는 분들은 디젤차는 아예 배제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구독자님은 지방 교육받으러 월 3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고속주행만 하시는 분인데 디젤차 요즘 어떻게 타? 하지만 요 정도 주행거리면 디젤차의 단점보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든다. 유지비적인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 어차피 고속도로 달리면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디젤 차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월 예산은 딱히 상관없으나 2.0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차만 피하고 싶습니다. 5번 선호 옵션은 후방 카메라 정도만. 요즘 뭐 웬만한 차량들은 후방 카메라는 거의 다 있고,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들도 그 룸미러에 후방 카메라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약간 불쌍하게 들어오긴 하고 잘 안 보여. 하지만 나는 후방 카메라가 정말 확인 용도로만 있으면 돼. 사이드미러로 딱 주차 예쁘게 하고. 사이드미러에서 말인데, 아까 저희 샵에 손님 오셨는데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가 있는 차량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셨는데, 일단 부속이 있어야 되니까 부속 구할 때까지 사이드미러 보시고 주차를 일단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사이드미러 보고 주차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아무튼.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캐리어 큰 거 2개 정도 사이즈, 매번 씻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세단 중에서 가스 차량들은 안 된다. 물론 도너 탱크가 있는 차량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K5나 그랜저, 소나타 이런 친구들의 가스 차량들은 트렁크가 캐리어 1개 들어가기도 빡세다. 인천공항에 택시 타고 가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캐리어 큰 거 1개 들어가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스 차량들은 카렌스, QM6 이런 친구들 말고 배제를 해야 되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저는 바로 2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딱 3초만 기다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스포티지 R입니다. 투싼 IX랑 형제 차량이라 볼 수 있고, 요 다음 차량은 투싼 IX다.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투싼 IX와 같은 사양, 같은 컨디션이면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유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요 가격대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평균적으로 요런 디자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더글로리 동훈씨가 타고 나오던 이 투싼은 스포티지 대비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긴 했는데 디자인이 조금 구려. 스포티지는 약간 좀 더 깔끔한 과학 5호기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조금 더 가격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2륜구동과 4륜구동 두 가지가 있는데 4륜구동은 보기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평균적으로 2륜구동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등급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중간 등급 TLX. 근데 여기서 짜잔, TLX도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 고급형은 LX 대비 18인치 휠, 프로토 에어컨, 일렬 열선 시트, 후방 주차 센서, 오토라이트 컨트롤, 블루투스, 인조가죽 시트, 가죽 핸들, 그렇게 완전 빼먹을 수 없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가장 기본 등급이 왜 차가 없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급형은 버튼 시동 스마트 키, 2열 열선 시트, 눈부신 방지 룸미러, 하이패스, 열선 핸들, 그렇게 인기 옵션들만 가득 담았고, 상위 등급 프리미엄은 하얀색 HID 헤드램프, 운전석에만 통풍 시트, 그 정도가 들어가고, 가장 최상위 등급인 리미티드는 파노라마 썬루프,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에 전동 시트, 레인 센서, 브라운 인테리어 혹은 오렌지 컬러 인테리어 선택 가능. 하지만 결정적으로 매물이 거의 없다. 오늘 가격 기준은 최고급형과 프리미엄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차량의 리스트가 쫙 나오고 대개 한 11년식에 13만 전후로 보이는데, 하얀색 스포티지는 인기가 정말 많아서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거의 50만원, 100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 만약에 내가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면 하얀색 차량은 약간 피해서, 물론 하얀색은 보증금이라서 나중에 내가 되팔 때도 조금이라도 더 받지만 초기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본인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대충 요 정도의 키로수, 연식의 차량들이 650만원 전후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엔카에 이쁘장하게 올라온 그냥 항상 있는 친구들, 항상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이쁘장하게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650 전후고, 엔카에도 가끔 조금 싸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저기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뭐 어디 지방 구석탱이에 지하철도 안 다니는데 그런데 딱 갔는데 나이 좀 있으신 할아버지가 판 차량이야. 그런 거는 조금 더 쌀 수 있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리스트 중에서 한 대 콕 집어서 가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큰 매매단지 가서 막 요런 스포티지 3-4대, 최소한 3-4대 있는 데 가서 다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엔진 소리가 어떻고, 변속기 충격이 좀 어떻고, 내장재가 얘는 까졌고 얘는 좀 멀쩡하고, 그런 거를 다 비교해보시면 내가 차알못이어도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차량으로 구매하면 뭐 한 달 2,000km 보증이 안 되긴 하지만
차값이 거의 여기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까지도 빠지고, 가끔 이제 돈 필요해서 확 던지는 차들 있거든요. 카페나 뭐 밴드, 오픈 채팅 이런 데서 확 던지는 차들은 요 정도 사양의 친구들 제가 450에도 봤었다. 물론 그렇게 나오면 그 근처에 있는 딜러분들이 확 가서 바로 사다가 바로 상품에서 바로 올려버리시지만, 근데 그게 좀 단점이 가서 정확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엔카에 이쁘장한 거 올라오는 거 사는 게 여러분들도 마음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더 비싼 거고, 내가 요 정도의 스포티지를 약간 나쁘지 않게 산다면 600만원 전 후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친구의 단점은 너무 흔하다. 어디 가서 차 샀어? 야 부럽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차량이다. 대학생 제외. 대학생은 요 정도면 짱이죠. 저 대학생 때도 상당히 먹어줬던 차. 그리고 단점은 내가 디젤을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차량. 요즘 스포티지나 투싼은 거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이렇게 나오지만 요 때는 SUV 하면 그냥 디젤이었거든요. 산타페도 마찬가지, 소렌토도 마찬가지. 오히려 가솔린이 좀 결함이 많아서 요 당시 현대기아 SUV 가솔린 차량들은 거의 권장을 안 드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디젤을 선택해야 되는데, R엔진이라서 관리가 좀 안 된 차량들은 분명히 노킹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막 연료가 똑바로 안 타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정도 키로수에서는 거의 없다. 그냥 제 경험상 관리가 좀 안 된 20만 넘은 차량들은 고속 중에다가 좀 뭔가 찐빠가 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요 정도 키로수는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뭘 고치려 해도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 싸다. 현대기아 차량들은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 그 정도의 차량이니까 내가 차량을 갖고 와서 소모품료, 뭐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면 한 번에 4-50만 원이 확 탈 수도 있고, 이 정도 키로수면 갖고 와서 변속기율을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변속기율도 한번 바꿔주고, 브레이크 오일도 정비하고, 냉각수도 한번 보고, 엔진 오일 보고, 브레이크 패드 보고, DPF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싹 훑으면 100만원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조금 오래 탈 생각이라면 갖고 오자마자 정비 한번 싹 돌리고, 매매상에서 사기 때문에 한 달 2,000km 보증되잖아요. 성능 기록부랑 다른 거 있으면 꼭 살펴보시도록 하고, 누유가 있는데도 싹 닦아서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굴려보고 보증 수리를 쓰러 점검을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단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단점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 이미지가 조금 안 좋다. 스포티지도 K5와 마찬가지로 K5, 카니발, 스포티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차량들, 약간 좀 날티나는 친구들, 그런 게 분명히 있다. 장점은 차값이 여기서 크게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얘는 지금 650 주고 사잖아요. 내가 5년 타다 팔아도 아마 그때도 300 이상은 받지 않을까. 거의 보증금에 가까운 친구다. 거의 월 10만 원도 안 주고 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야가 조금 높아서 운전하기도 편하고, 차값이 부담 없기 때문에 뭐 차를 애지중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막 타고 다녀도 된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스포티지 디젤 저는 10점 만점에 한 8.8점 정도 주고 싶은, 권장드리고 싶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싼 IX. 방금 설명드린 스포티지랑 껍데기랑 세팅값 정도만 차이가 있다. 차 성격만 살짝 다르지 그냥 완전 형제 차량이다. 크게 바뀌는 건 껍데기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옵션만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기본 등급은 X20, 그리고 중간 등급 LX20은 가장 인기가 있는 등급이자 스포티지와 마찬가지로 조금 어질할 정도로 등급이 많다. 지금이야 뭐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딱 3개지만 옛날엔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스페셜, 프리미엄 패밀리 이렇게 조금 정신병 에디션이었다. 요즘에 좀 간소화된 거지. 일단 LX20의 가장 기본 등급인 럭셔리는 밑등급 X20보다 18인치 알로이 휠, 가죽 핸들, 프로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블루투스 그 정도가 크게 들어가고, 프리미어는 럭셔리 대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운전석의 통풍 시트, 가죽 시트, 운전석의 전동 시트인 파워 시트, 눈부신 방지 루미러와 하이패스 그 정도가 추가되고요. 스마트팩은 프리미어보다 윗등급이 아니라 럭셔리 등급에서 통풍 시트와 가죽 시트 정도만 추가된 가성비 등급이다. 물론 지금은 차값이 완전 폭락이라서 프리미어나 스마트팩이나 뭐 큰 차이는 없다. 오늘은 프리미어와 스마트팩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차량들이 쫙 있는데 연식이 스포티지 대비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떨어져 있다. 500만원 중반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빠르게 알아보자면 엔카에 이쁘장하게 올라온 친구들 550, 엔카에 조금 싸게 올라온 친구 500, 개인거래 450에서 500 사이, 큰 사고가 있던 차량 수출. 이제 조금 가격대가 있는 친구들은 크게 사고가 나도 거의 수리를 해서 그렇게 팔아먹지만, 예를 들어서 캐스퍼 풀옵션이 2천만원이었어. 근데 캐스퍼가 저희 터널에서 한 바퀴 굴렀네?
그래서 딱 반쪽짜리만 남아있어. 그런 상태는 한 500만원. 이제 반쪽짜리를 사다가 수리비 한 500 넣어서 1000만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한 1300에 파는 그런 차량들도 있고, 뭐 음주운전 차량이라서 사고 이력이 남지 않아. 앞머리가 다 날랑한 차에다가 앞머리를 살려서 붙였어. 그런 차량들도 성능 기록부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온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요 투싼은 그렇게까지 고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조금 가격이 있는 차량들, 특히 수입 차량들은 그런 게 많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이 친구는 역시 동은이가 선택한 만큼 합리적인 차량이다. 단점으로는 스포티지보다 디자인이 살짝 조금 노후화됐다. 옛날에는 진짜 이뻤는데,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이 주색 있잖아요. 와, 진짜 차가 예쁘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차량을 갖고 와서 세미 광택이라 하죠. 광택이 뭐 3단계, 초벌, 중벌, 말벌 한다 치면 초벌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큰 스크래치 정도만 날려주고 유리막 한번 올려주면 그래도 차량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사진으로만 봐선 절대 모르는 게, 직접 가서 보면 막 문짝에 칠도 까져 있고 어디 페인트도 막 이상하게 발려있고 그런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매매단지에 가서 여러 대를 비교해보자. 그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이거 괜찮다, 우리 집으로 탁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진 않은 경우다. 그리고 단점은 뭐 앞서 스포티지랑 똑같이 디젤이다, 그냥 그 정도. 장점은 조금 더 가성비가 있다.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내가 550 주고 사서 한 3년 타다 팔아도 300은 받지 않을까. 수건도둑님, 그럼 스포티지랑 이 투싼이랑 어떤 거가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사면 된다. 자동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그래야지 내가 애정을 좀 갖고 오래 타기 때문에. 수건도둑님, 그럼 저는 저 로터스 에보라 이런 거 살게요. 이런 머리에 총 맞는 소리 말고 그냥 대중적인 차량 중에서 A랑 B랑 어떤 게 괜찮을까요? 한다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차 사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는 1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약간 간과된 건 스포티지 대비 약간 노후된 디자인,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서울에 살아서 차가 가끔 필요해요. 예산은 최대 1000만원. 그래서 저는 한 5,600 정도 차량을 보고 취등록세, 매도비까지 해서 차값이 한 750 전후로 끊었고, 타이어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각종 소모품을 바꿔준다 생각했을 때 거의 한 100에서 150 정도 잡고, 그러면 한 1000만원 전후로 딱 끝나지 않을까. 지방교육 받으러 매달 꽤 큰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유류비적 장점이 매우 큰 디젤을 추천드렸고, 예산은 딱히 상관없으나 2.0을 안 넘었으면, 경차만 피하고 싶고 후방 카메라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어가 큰 게 실려야 되기 때문에 짐도 적당히 실리는 차들, 뭐 이외에도 생각나는 차가 몇 대 있긴 한데 다른 영상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맞춰보도록 하죠.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자동차 구입 예산, 2번 내가 차를 쓰는 용도, 뭐 패밀리카다, 출퇴근 정도, 애들 등원 정도, 기타 등등 해주시면 되고, 3번 월 예산은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내가 한 달에 차에다 쓸 수 있는 비용. 4번은 뭐 경차, 세단, SUV, 소형 SUV, 뭐 요거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 5번은 뭐 색상이나 나는 하얀색을 좋아해, 쥐색이면 좋겠어요, 혹은 뭐 어떤 옵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꽤 쌓였기 때문에 오늘 매일 3개를 치긴 했지만 다음 영상도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영상이 길어져서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얇고 길게 가는 게 수건도둑의 목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